하신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훌떡 더워져가지고 오늘은 최고 26도, 27도까지 구리시 그 기온이 초여름 날씨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점점 기후가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인지 예전 같지 않아서 봄, 가을 없이 그냥 좀 따뜻해졌다 싶으면 여름 돼버리고 좀 추워졌다 싶으면 겨울 돼버리고 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 지금 감기 걸렸더니 한 4주 정도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계속 목소리에 특별히 그 목에 이상이 있는 감기인 듯 싶습니다. 우리 윤경은 주무관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우리 주례보고에서 쭉 다루어진 내용들을 그 순서대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일이 없이 본회의 회기나 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주 화요일 집행부로부터 향후 처리할 어떤 그 의안에 대한 동의안, 조례 개정안 또는 뭐 예산 또는 시의 중요한 시책에 관한 보고를 의회가 청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거 집행부로부터 보고 듣기 전에 내부적으로 의원님들끼리 또 우리 전문위원 배석하에 저희들끼리 의논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집행부에 보고를 받습니다. 순서대로 어제 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요약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이도환 기자님께서 지난 일요일 날 전화로 취재를 해주시고 기사를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구리시에 몇 개 매체가 그 기사를 이미 써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브리핑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일요일이 우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저희 구리시에서도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날의 참사를 잊지 말고 그렇게 어이없게 우리 사회가 뭐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고인이 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추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그동안 작년 8주기 될 때까지 일상적으로 4월 16일 날 행사를 치러 왔었습니다. 지난 14일, 지난 금요일 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그 실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구리시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4.16 기억지킴이라고 우리 세월호 참사를 지역 내에서 잊지 말고 늘 그 기념하는 행사를 기억하는 그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시민단체 연합 그 어떤 체계의 실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올해도 구주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리역 옆에 있는 구리광장 사용 허가 요청서를 4월 4일자로 구리시에 발송을 했는데 14일까지 아무런 그 시에서 답변이 없다가 14일 금요일 오후에 장소 사용을 불허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불허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담당 팀장은 뭐 여러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구리광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시청 내 부서의 협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서에 해당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이유. 하나는 윗선에서 이 행사를 온당치 않게 생각한다. 그래서 불허한다. 그 해당 구리 광장을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공원녹지과에 연락을 해서 상황 파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5시쯤 공원녹지과장이 의장실로 오게 됐는데 담당 과장은 일단 그 세월호 행사가 어떤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어서 불허했다. 그럼 이게 과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그게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또는 그렇게 악용된다는 우려를 주무 과장이 사용을 불허할 정도의 판단의 근거가 되겠느냐. 담당 과장으로서는 입장이 참 곤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또는 활용되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그 행사를
구리시 의회가 주관하겠다. 그래서 의회가 사용 신청서를 내겠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장님께 부탁드려서 5시 당일 14일 5시 반쯤에 구리시 의회 의장의 공문을 시로 보냈습니다. 이 동행사를 구리시가 주최하고 주관을 시민사회단체에 맡기고 그래서 행사의 모든 책임을 의회가 질 테니 장소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결론적으로 당일날은 시장이 구리시에 없어서 지방의 그 간부 워크숍에 가 있어서 유선으로 상의 드린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연락은 다음 날인 토요일인 오전에 주무과장으로 받았습니다. 시장께서 여전히 불허한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셨다. 의장인 저로서는 의회가 주관하겠다고 공문을 보낸 행사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행사에 대해서 강제 철거를 하시든지 이후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가 있으면 그 부분은 구리시 의회 특히 의장을 상대로 해서 하라고 그렇게 통보하고 다음 일요일 날 시민들과 함께 구리시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구리시 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행사 준비를 해서 그날 추모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그 행사를 주관했던 우리 구리 남양주 4.16 약속 지키기 소속 단체 일동 명의로 지난 4월 15일자로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내 여러 언론인들에게 이 성명서는 보도자료로 배부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참담했습니다. 성명서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구리 시민을 대표하는 구리시의회에 이 문제를 알리자 시의회가 공식적인 주관단체가 되어 의회 책임하에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구리시에 보냈으나 백경현 시장은 의회의 주관에도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구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역시 무시당한 것이다. 40년 전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2023년에 벌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익적 가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공권력을 앞세운 정파적 권력으로 무참히 짓밟이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아래 요구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리시 주인은 구리 시민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준 권력을 앞세워 구리 시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탄압하는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무시당하고 탄압당하는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행정행위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의회는 철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과정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구리시에는 의회와 집행부 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리시에는 구리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이라는 규칙안이 있고 저희 의회에도 구리시의 사무 전결 규칙이라고 해서 그 사무 처리에 있어서 전결 규정을 관리하고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 세월호 추모 행사를 불허하는 사태 과정에서 소위 이 규칙이 전결에 관한 규칙이 아주 왜곡되어져서 지키고 있는 묘한 상황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리광장 사용 정도의 일상적 업무는 과장 전결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구리시에서는 약간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소위 시장의 방침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그 어떤 서류상에 남지 않는 방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이번 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불허하려면은 과장이든 국장이든 팀장이든 전결권을 가진 사람이 자의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서류에 서명을 해서 불허를 하든 아니면 그게 시장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시장이 그 방침을 결정했으면 시장이 서류에 서명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시장의 방침이고 늘
중간에 낀 공무원들만 고생을 합니다. 아니, 시장이 불허하라 하는데 그걸 거역하고 허가할 과장이나 팀장이 없는 그 공무원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과장이나 팀장이 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앞으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부끄러게도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지만 전국에 있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정부가 장소 사용을 허가를 불허해서 이런 식의 세월호 추모 행사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루어진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20만 구리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의 대표로서 부끄럽습니다. 이제 요게 하나가 어제 그래서 의원님들과 요 부분에 대한 공유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의회에서 보도자료를 하고 지금 같은 시간에 의회 3층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그 간담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리시 의회가 지금 작년 7월 1일 출범한 이후로 여러 가지 그 부족했던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오늘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저희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었냐면 그동안 사실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개정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그 입안 처리 절차가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노력합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조례안을 작성하고 소관 부서 간에 의견 협의하고 법무팀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입법연구에서 의견사항을 반영하고 다시 법무팀에서 2차 심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소장 및 과장들이 들어와서 살펴보고 그래서 법규안이 확정되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데요. 의회 내에서 의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제 내부적으로 좀 그동안 조금 뭐랄까 간단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 부대의회에서 가지게 됐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할 때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결정되면 조례안을 전문위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의원이 작성한 다음에 집행부에 의견 조회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사실은 의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서명부에 서명해가지고 동의하면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그냥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어떤 내부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파급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래서 구대의회에 들어와서는 단순한 개정 조례안도 의원님들이 주례회의를 하는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모여서 의원 상호간의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도 갖고 그래서 때로는 하는데 거기로 부족할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의원 발의 자치법규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부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부 개정 조례안 또는 개정 조례안이나 의원들이 새로 만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절차를 집행부와 버금가게 좀 심도 있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의원이 조례안 만들어서 발의하면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아서 법규안을 만들고 집행부 의견 조회를 한 다음에 의원 상호 간에 1차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거치자고 지금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즉 다양한 방법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자. 그리고 나서 입법 예고하고 본회의 상정하고 심의 의결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를 만들 때는 한 4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좀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절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나가 공청회 형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하나 해보자. 이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어 수렴하는 걸 공청회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가 구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예산 소요액이 약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아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민들도 모아서
뭐 공간이 이 공간이 될지 다른 데 더 넓은 공간을 비로소 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만 공청회를 해보자. 또 하나 두 번째 유형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찬반 양론이 좀 가리는 조례안들이 그런 발의가 되면 그건 토론회를 개최하자. 그래서 찬성 측 의견도 들어보고 반대 측 의견도 들어서 조례를 밀도 있게 해보자. 세 번째 유형이 자문 간담회를 열어보자.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일부 시민들 또는 일부 어떤 이 범주에 해당되는 조례일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 간담회를 갖자. 지금 3층에서 하는 게 자문 간담회를 처음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의원께서 지금 조례 안 하나를 지금 이제 만들어 내셨는데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 간담회를 해보자. 그래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 자문 간담회를 지금 3층에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정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을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이런 4가지 유형의 의원들이 자치법규 위반을 할 때는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대로 하자라고 지금 안을 만들어서 어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 안이 이제 의견을 받고 나면 확정지어서 앞으로 구리시의회에서는 시민생활에 비교적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조례 개정이나 조례 새로운 제정할 때는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내용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제 요거에 대한 의원님들 상호간의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 의원님들께서 우리 신동아 운영위원장께서 구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셔서 어제 아까 그 방식 의원님들끼리의 설명하고 질의 답변 받았고요. 이경희 의원님께서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의원들 내부적인 간담회가 끝나고 10시 반부터 집행부로부터 총 10건의 각종 조례 개정안, 보고, 동의안 등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마 책상에 보도자료로 펼쳐준 배부해드린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자원행정과로부터 알뜰 장터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설명드린 이제 세월호 추모 행사와 관련해서 약간 또 이렇게 파생되어져서 역시 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알뜰 장터를 구리광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협조가 안 돼서 구리광장 사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어떻게 된 사항인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통 그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구리시 자원행정과하고 시민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월 1회 또는 연 6회 이제 격월로 해가지고 그 구리광장에서 알뜰 장터 그래서 그 시민들이 직접 돗자리 들고 나와서 자기가 쓰던 물건 파는 이런 행사를 했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올 4월부터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해가지고 6회를 하자고 제안을 한 거고 집행부에서는 뭐 코로나 등의 얘기를 들어서 일단 상반기에는 보류하고 하반기에 3회를 실시하자고 해서 그 의견 조율에 좀 문제가 있는 과정에 장소 사용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일단 어제 의회 의견은 특히 이 자원 활용 문제, 자원 재생 문제 이런 문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득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니만큼 시민사회와 잘 협조하시고 장소 사용에 있어도 커다란 문제 없도록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행사에 이번 상반기 행사는 시민사회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데 장소 사용에 협조를 좀 해주시고 하반기는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방식으로 잘 운영하도록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그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요. 요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시에서 어떤 용역 발주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용역 완료 후에 어떤 결정사항까지를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이다. 그래서 특별히 의원님들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도 실제로 이제 무슨 전산망이 그 지방보조금 관리 전산망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산망이 2023년 1월부터 개통돼서 이제 지방의 모든 지방보조금 관리하는 그 상황들이 그 통합 전산망 쪽하고 연결되어져서 다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아내는 내용이라고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한 별 이견이나 질문사항 없이 그냥 설명 들은 것으로 얼추 끝났습니다. 다음 일자리 경제과에서 2개의 협약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구리시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은 다른 시군보다 좀 강화된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라고 그래서 구리시가 다른 뭐 자치단체하고 업무 제약, MOU 등등을 맺으면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진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 보고사항을 가지고 온 겁니다. 하나는 구리시하고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유통관리사 및 경매사 양성과정 운영을 같이 협업해서 하겠다는 협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일자리 사업과에서 2023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우리 그 도매시장 내에 그 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유통관리사하고 경매사 관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공사하고 협약을 맺겠다. 그래서 내용은 뭐 그런 일을 세부적으로 하는 데 대한 쭉 내용이어서 크게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리시하고 금융기관 간의 소상공인 이자 차익 보전 지원 업무 협약을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뭐였냐면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많아서 각 자치단체가 경기도 전체 자금 일부에 플러스해서 그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신용재단에서 자금을 빌릴 때 예를 들면 뭐 5%에 얻었으면 이 5%를 다 감당하시는 게 어려우니까 뭐 경기도하고 구리시가 매칭해서 2%를 보전해 주는 이런 그 사업을 해서 저희 예산에도 다 반영된 사항인데 이제 문제는 이걸 실제로 이자를 저쪽에 보증재단에서 보증해가지고 어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그 이자 차액을 시가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금융기관하고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조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 협약을 맺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보고된 바로는 현재 그 사업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6개인데 그중에 4개하고 협의가 끝나서 4월 중에 4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5월 2일부터 5월 1일은 노동절이어서 은행이 쉬니까 5월 2일부터는 요 2차 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 어제 주례 보고의 이제 내용은 지금 4월 중에 협약을 맺어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공고를 했는데 4월 임시회를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금월에서 이틀의 회기를 하게 되는데 요때까지 본회의 보고를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주례 보고에 보고한 것으로 가름하고 행사를 저희 협약은 빨리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가 구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 이걸 어제 설명하러 왔습니다. 이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동의안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통시장에 주차장, 제1주차장이 하나가 있고 옛날 수택
그 동사무소 있던 자리에 옛날 구리시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올 9월에 준공 예정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었는데 이제 9월에 준공되면 그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제 시에서 방침은 지금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그래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일단 1년 3개월 동안에는 도시공사의 이 제2공영주차장 관리를 대행시키겠다가 시의 방침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서 동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단은 내년 올 10월 달부터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그 공영주차장 관리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하는 게 좋은데 현재 도시공사가 구리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대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1년 3개월간 운영을 맡겨보고 그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현재 전통시장 제1공영주차장은 구리 전통시장 상인의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인의 민간위탁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도시공사가 계속 관리 대행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뭐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맡길지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고 이후에 방침을 정하겠다. 그러면서 답변을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라고 표현을 하시길래 과장님이 국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시장의 방침 하나로 장소 사용도 불어대는 구리시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가 시장의 방침인지 국장의 방침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시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빨리 완공되어져서 현재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 외부에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그 제1공영주차장보다 한 3배 정도 용량입니다. 여기는 한 3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이 나오는 만큼 이게 완공되어지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좀 편의가 약간 좀 시장하고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현재 1공영주차장은 바로 시장에 접해 있는데 여기는 한 400~500m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섹터 안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빨리 운영될 수 있기를 잘 지어달라고 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 여성가족과에서 구리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저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핵심 내용은 보육정책위원 수가 현재 15명인데 20명으로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 좀 미비됐던 문제들, 예를 들면 주소를 거기에 조례에 명기해 놓으니까 이 센터가 옮겨 다닐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구태여 필수사항 아닌 주소 같은 거는 조례에서 삭제하겠다든가 그다음에 법령에 맞는 용어를 정비하겠다는 등등의 조례 개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원님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다음으로 그 평생학습과에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폐지 의결 보고였습니다. 몇 번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지방정부끼리 어떤 행정협의회라는 걸 많이 운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서 그래서 회비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지방정부의 시장 군수가 바뀌니까 그 정책 목표가 달라져 버려서 중간에 탈퇴하겠다는 보고 계속 제가 보고 몇 번 드렸는데 이거는 아예 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하자라고 의결을 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폐지 절차를 밟겠다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감들이 혁신교육을 지향을 해서 혁신교육인데 지금 이미 교육감 바뀌고 나서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해당 조례도 바꿔야 돼서 아마도 앞으로는 혹시 미래교육 지방정부 협의회가 또 새로 구성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총무과로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그동안 백경현 시장이 새로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벌써 한 9개월 동안 조직 진단을 열심히 하셔서 그 결과물로 이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행정기구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최초로 의회로 설명하러 오셨습니다. 핵심 내용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경제재정국이 1국입니다. 그래서 경제재정국장이 수석국장이고 현재 부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무 대행을 경제재정국장이 하는데 행정지원국을 1국으로 안전도시국을 2국으로 해서 그 국 순서를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수석국장이 돼서 그때까지도 부시장이 안 오시게 되면 행정지원국장이 부시장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시장 직속으로 현재 담당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기획법무 담당관, 그 다음에 행복소통 담당관이 있는데, 행복소통 담당관의 이름을 홍보협력 담당관으로 바꾸겠다. 이게 개편안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언론인들을 더 대우하겠다는 아마 그런 시장의 의지인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 조정하는 명칭 변경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여성가족과를 가족복지과로 바꾸겠다. 자원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직속기관인 현재 보건소가 현재는 이과 2지소 체제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무슨 과였냐?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이과고 지소가 우리 수택지소라고 그래서 여기 수택 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수택지소가 있고 갈매동에 갈매지소에서 이과 2지소 체제를 바꿔서 이제는 수택보건지소는 현재 과장급이 사무관이 지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팀급으로 낮춰서 지소는 팀으로 낮추고 대신에 과를 하나 신설하겠다. 그래서 건강생활과라는 과 하나를 신설하고 현재의 보건행정과를 보건정책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건소는 보건소장 아래 보건정책과 건강생활과, 아까 건강증진과였나요? 네, 이렇게 3과 체제가 되고 양쪽 지소는 팀장이 관할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과 단위 업무 중에 이건 규칙에 조례안에 반영될 내용은 아니고 규칙에 반영될 내용이지만 주요 업무 중에 일부는 과 간에 약간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협치 협업 업무는 홍보소통 담당관에서 기획예산 담당관 쪽으로 옮기고 정책연구는 현재 행복소통 담당관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총무과로 옮기고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한 건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있던 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옮기고 청년 정책 업무는 현재 행복소통 담당관실에 있던 거를 일자리 경제과로 옮기고 인구정책은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 담당관실로 지속가능 발전 업무도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미디어는 행복소통 담당관실로 뭐 이렇게 해서 업무 조정을 하겠다라는 안을 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건 기구에 관한 얘기였고 현재 정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행안부에서 올해 2023년에 구리시는 한 명 증원을 허가받았습니다. 당초 작년까지 814명이었는데 올해 한 명 증원을 인가받아서 현재 815명이고 그 815명에 대해서 어제 감사의 뜻을 표했는데 의회에서 3명 증원을 요구해서 3명 증원을 해서 집행부 2명 감해가지고 1명 증원 포함해서 의회의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정원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정원은 일반적으로 18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요 안은 이제 입법 예고할 것 같고요. 입법 예고하게 되면 이번 4월 임시회 때는 처리가 안 되고 1차 정례회 때 6월 1일 1차 정례회 때 상정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어제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통행정과의 택시공영 차고지 조성계획 추진 현황 보고는
지난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을 우리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 짓고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원래 예정된 기간에서 2년이 늦어질 것 같다고 해서 계속비 변경을 이번 임시회 때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 하나가 뭐냐면 그 장애인 복지회관이 지어질 자리가 현재 수택동 우리 그 택시 회사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택시 회사에 있는 부지고, 거기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전 단계가 뭐였냐면은 시에서는 그 있는 택시 회사를 공영 차고지를 만들어서 법인 택시, 그 다음에 우리 교통 이쪽 관련 단체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장애인 복지회관이 예정대로 2년 늦어지는 게 아니고 5년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전 단계를 좀 설명을 와서 해라. 그래서 이건 의회가 요구해서 어제 설명을 하러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책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지난 민선 7기 시절에 2019년에 택시 공영차고지 추진 계획을 당시 시장이 방침을 정해서 2020년 7월 1일 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군부대 574단 넘어가는 그 굴다리 지나서 지금 넘어 들어가시면은 개나리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현재도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건 철도공단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인데, 그 공유지를 임대해서 그쪽에 그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로 바꿔서 시가 거기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2021년 5월 17일 날 이 공영차고지 조성을 할 협약을 이제 구리시하고 그 택시 회사들하고 같이 협약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다른 복지 파트 쪽에서는 구리시 장애인 복지회관을 그 자리에 짓겠다라고 방침이 결정되어져서 이미 5월 28일에, 그러니까 아까 협약 추진하겠다고 시장 방침받은 열흘 만에 택시 회사하고 구리시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들어갈 자리에 보면 당시 시에 있는 모 교회의 교육관하고 택시 회사 2개가 들어있던 자리인데요. 그 자리를 택시 회사 자리랑 그 교회 교육관 자리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그래서 그해 작년, 그러니까 21년 2년 전 5월 31일 날 계약금까지 다 지급을 한 상태. 이제 그러고 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제 용역 계획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다가 택시 공영차고지를 이렇게 짓겠다라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 개인 택시조와 법인 택시 3개사, 강희통은 남양은수, 미아은수하고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 574단 들어가는 그 철도공단 부지에 지으면 택시 회사들이 다 글로 들어온다는 협약까지 다 체결을 하고 진행을 했고, 그 중간에 작년 3월 달에는 중도금까지, 시에서 그 택시 회사에다가 중도금까지 이제 지급을 한 상태였는데, 작년 4월 달에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을 사전 협의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땅, 그 철도공단의 땅을 임대해서 시가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는 거는 없다. 전국에 그런 사례도 없어서 지금 부적합하니까 시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재검토하라는 협의를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행정과는 쭉 추진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지금 그 임대해서 가는 방식이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이쪽 복지 파트 쪽에 있는 노인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작년 6월 30일 날 잔금까지, 이제 처음에 원래 예정을 6월 30일 잔금 지급하기로 돼 있던 거를 약간 요 상황 때문에 지급일만 좀 변경해 놓은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어이없는 상황은, 이런 내용을 노인장애인 복지과와 교통행정과가 전혀 업무 협의가 안 돼서 모르고 있다가
어제 교통행정과정의 얘기로는 이런 사항 파악을 언제 했느냐. 작년 인수위에서 자료 요구가 와가지고 새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자료 요구가 해서 그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미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는 거기를 매입하는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이제 시에서는 일단 그 택시 공영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택시 회사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제 우리 보고된 내용은 올해 2월 17일 날 시장에게 택시 공영 차고지 조성 관련 추진 계획을 보고했는데 어떤 검토를 하고 부처 간 협의를 한 결과 택시 공영 차고지 조성은 장기적으로 부지 매입 후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관계를 어제 저희에게 보고한 걸 보면은요, 당초의 예상 사업비는 용역비하고 공사비, 그 토지를 임대했을 때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에서 늘어나서 한 150억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당나라 행정이 어디 있느냐. 같은 부서에서 국은 다를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해당 부지를 옮겨서 그 부지가 쓰게 하고 있는 주무부서하고 그 부지를 이후에 쓸 부서가 업무 협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커튼 쳐져 있는 것도 문제고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웃기는 건 시가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그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겠다는 전제하에 택시회사들은 지금 시에다가 땅을 판 꼴인데 공영차고지 조성 안 돼서 그럼 장급 지급했으니까 쫓아낼 것이냐. 그럼 우리 구리시의 대중교통 수요 또 그 택시교통 수요 자체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냐.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잔금을 치르고도 그 자리에 택시차고지가 계속 있으면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스톱돼야 될 상황인데 단순히 지금 2년 계속비 연결하고 하겠다는 게 맞는 일이냐 등등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배석한 주무국장에게 이건 단순한 한 과의 문제가 아니니까 노인장애인 복지과 복지문화국장하고 이쪽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건설도시국장하고 해서 국장 그다음에 해당 과장 사실 이럴 때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부시장인데 아쉽게도 부시장이 없으니까 국장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뭔가 이 노인장애인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예측 가능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시라라고 얘기 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1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2건이 더 하겠다고 했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철회해서 다음 주례 보고 때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10건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이상 제가